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시 양육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육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세 딸의 아빠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2023년에요. 서울 양육 포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 서울 양육 포럼 사회자로 이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2024 서울 양육 포럼 주제는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와 양육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도 이제 세 딸의 아빠이면서 훈육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딸들을 매일 이제 라이딩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라이딩을 하고 왔는데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아마 여기 참석하신 양육자분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의 포럼에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인원이 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두 모시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 스트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도 양육자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계신 분들 모두 육아에 관한 속 시원한 해답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전 신청 질문으로 기질, 애착 그리고 여러 가지 양육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 양육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죠. 원래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분 전문가를 보통 모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이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많은 양육자분들 이 포럼에 신청하고 오셨는데요. 대체 어떤 전문가들을 모셨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왔는지 자, 이 두 분인데 정말 두 분 다 되게 정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시는 분이고요. 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자세한 이름은요 뒤에 PPT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선미 교수님은 방송으로 김효원 교수님은요 육아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뵌 적이 있죠, 여러분. 네, 많이 뵌 적이 있는 분이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선미 교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한 꽤 오래전부터 여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긴 이름을 가진 여기에서 하는 강의를 여러 번 와서 했었는데요.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이런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육기관의 어떤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양육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김효원 교수님. 교수님도 올해 책도 내시고 병원 진료도 바쁘셨다고 해서 오늘 딱 12시 마치면 바로 또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자리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육 포럼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사실 저도 이제 1시에 또 진료 보러 가야 되는데 진료실에서는 잠깐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고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담아서 뭐 이렇게 내부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머님들과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셔봤으니까 두 분이서 한 분이서 이제 2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훈육 노하우와 양육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의 핵심인 우리 훈육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아마 여기 나온 전문가분들이 많이 질문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에게도 훈육이란 무엇인가 많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반 양육자분들의 훈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챗 GPT로 우리 연관 검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교육, 훈련, 성장 지원, 가르침, 혼내다, 체벌, 권위, 교정, 발달 지원, 사회화, 규율, 지도, 조언 굉장히 많은데 자, 어떠세요?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많은데 검색어 중에서 혹시 훈육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
친절하니까요. 네? 어떤 체벌이요? 체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이제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민하셔서 한번 이제 그냥 한번 마음 풀으시라고. 예, 제가 생각하는 훈육은 사회화를 시켜주는 가르침.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화 훈련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꼽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 초등학교를 보내려면 한글을 띄고 가죠. 근데 한글을 띄고 가고 영어 학원에 보내려면 ABC 가서 배우나? 어쨌든 사회생활의 ABC, 사회생활의 가나다, 기본.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린이집 가면 혹은 유치원 가면 이건 안 돼. 하고 이제 가르쳐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셔틀버스에서는 일어나지 말고 뛰지 말고 옆에 친구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이 내릴 때 내리고 가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차분히 가르쳐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가면 착착착 해라.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학교 갈 때도 꼭 뭐 하고 하는데 맞아요. 맨 나중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예. 근데 이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줄서 하면은 우왕좌왕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많이 배우고 갈수록 집단 생활, 사회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낸다. 그런데 많이 훈련이 돼서 어렵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화가 좀 저는 이제 딸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세 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내는 자연스럽게 이 가정 안에서 좀 사회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훈육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첫째가 경험하는 사회랑 막내가 경험하는 사회는 다릅니다. 첫째는 3인 사회, 막내는 5인 사회.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띠죠. 그렇죠. 이제 막내는 언니들이 뭐 혼나나 보고, 뭐 하면 칭찬받나 보고 빨리 배우고. 기출 빨라.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저거는 피해갈 수 있네 이걸 먼저 배우면 또 말을 안 듣죠.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있을 경우에 훨씬 아이들이 빨리 사회화가 되는 거. 근데 이게 물론 첫째, 둘째, 셋째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훈육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양육포럼 시간에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6하 원칙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무엇을에 대한 훈육의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훈육을 왜 해야 되는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훈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훈육의 정의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와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다 아이를 키우고 계실 텐데요. 저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를 좀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거는 안 주는 거야, 이런 어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경계를 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훈육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난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누군이 꼬집거나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속상하고 아프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싫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역시 훈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훈육의 정의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떻게에 대한 우리 사례별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훈육의 정의하고 목적을 이제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참여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 때문에 어쩌면 이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여아입니다. 훈육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르칠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때리는 행위 등 훈육을 하는데 좋은 습관 들이기를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준비하기 등 지금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정을 싫지 않고 훈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거나 눈을 부릅뜨는 일 등 모종의 협박 같은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자제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만 3세 여아의 부모님입니다.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범위까지 허용하고 훈육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은 만 4세 남아입니다. 훈육해야 될 것, 너그러워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어렵고 감정을 빼고 훈육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훈육이라는 건지 방법과 경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선미 교수님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사례를 보면요, 작성해 주신 부모님들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훈육해야 될 것과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훈육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걸 나만 못 찾은 것 같아요. 딴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키운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이 또 다 다릅니다. 예. 책을 너무 많이 보시지는 말고요. 예. 훈육은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를테면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쭉 보고 저 정도면 되겠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면 신발장에 넣고 가방에다 넣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놓고 이제 이런 것들. 왜냐면 이거 사회화잖아요. 사회화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 나이의 행동. 그래서 연령을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연령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미성년이 만 18세까지인데 18세에 인간의 가장 고급한 정도의 관리 기능이 완성되거든요. 스스로는 그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중3까지는 시켜서 합니다. 시켰는데 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 조그만 애들은 2번, 3번 안에 해.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훈육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건 스스로는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그러고 씻어 이러니까 이제 콩마에서 쫙 들어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목욕탕에 가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니에요. 스스로는 생각했었는데 이 수업을 너무 못하는데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스스로 해야겠어. 요거는 고등학교 때 고1 넘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다가 자동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는 자동화를 시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싫지 않고 훈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감정은 지금 이제 화내지 않다는 거죠. 네, 감정 이제 화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요즘은 이제 종교적 신념인 것 같아요. 거의.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아요? 그렇죠, 화를 내죠.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양치해야지. 자, 엄마랑 양치하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누구누구 약속을 잘 지키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반복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분노가 올라갑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분노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고 시키는 방법이 일단 3번 안에 끝내야 돼요. 3번 안에? 3번 안에. 근데 이제 양치하자 이런 건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양치해야지 이런 마음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감정을 뺀다 이런 건 괜찮은데 양치를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진짜 엄마가 양치하려는데 양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치과 갔던 얘기를 합니다. 너 그때 치과 갔잖아. 그때 엄청 아팠지. 만약 이 양치를 하지 않으면 또 그거보다 더 아픈 고통이 너한테 올 수 있어. 그거는 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형 전기까지만 되고요. 여러분들은 감정 대신 의지를 담아야 돼요. 의식. 자, 엄마는 너를 지금 꼭 양치를 하게끔 만들 거야 하는 의지요. 야, 너 지금 아니나? 너 양치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저한테 이제 단호박과 집요함의 결합체라 그래요. 일단 말을 꺼내면 집요하게 시킵니다. 양치해야지. 일어나. 양치할 때 일어나. 목욕탕. 그리고 이제 목욕탕 일단 데리고 가면 웬만하면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하던 걸 멈추고 가는 게 제일 관건인데 하던 거 멈춰. 근데 엄마 5분만 이제 이거를 들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집니다. 하던 거 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치는 좀 있어야 돼요. 얘가 너무 재밌게 하는데 그만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발을 해요. 봐서 요거 끝나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원액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끝나고 양치하는 거야. 끝나면 자 일어나. 양치하자. 목욕탕. 그래서 저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네가 양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 설득당하지 않을 준비. 짧게 빠르게 진행시켜야 돼요. 길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면 이제 논리가 되시잖아요. 근데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맞으니까 해가 아니고요.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양치해야지 목욕탕 하자. 근데 이 사이에 애가 꼬투리 잡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하는 것보다 안 해야 돼. 그래서 빨리 가셔야 돼. 애들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라는 게 짧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김용훈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교수님께서도 훈육 방법이나 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화내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단호하게를 약간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내거나 무섭게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나도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일관되게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게 무서운 게 안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애들은 지가 화를 뭘 잘못했잖아요. 나 진짜 안 했어. 근데 지는 거기서 막 핸드폰 게임하고 계속 있었어. 근데 엄마가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자 소리 질렀어. 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못했지만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으니까 다 끝났어. 난 벌 다 받았어. 쌤쌤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우리 뇌의 구조상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이제 변형계를 생각하는 방법이 또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생각하는 뇌로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고요. 또 훈육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끝까지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 뭐 마트에서 장난감 앞에서 들어놓아서 난리를 치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끝까지 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또 애들은 한번 들어주면 더 많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냥 우리 아빠는 난리를 좀 치면 것들 안 난리치면 원래 걸어가야 되는데 틀어주면 그럼 이제 더 난리를 쳐. 더 짜증을 부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절대 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러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돼. 그냥 끝이야. 우리 엄마가 핸드폰 꺼야 된다 하면 그냥 꺼야 돼. 저희 생각나는 게 첫째가 진짜 카시트에 안 앉으려고 정말 가는 내내 한 2시간 동안 울었는데 저희 와이프 절대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카시트를 무조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 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꺾였으면은 더 이제 그쵸 1시간 반 버텼는데 꺾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2시간까지 걔가 안 꺾이는 거잖아요. 네. 다음번에 편한 거죠. 지금 좀 고생하지.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무조건 꺾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꺾을 때 화 안 내고 차분함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참 어렵죠. 네. 키우는 게 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훈육을 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 경계라는 말을 주셔서 그런데 약간의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붙였으면 좋겠는 행동을 다 적어와보세요. 전 진료시간 바쁘니까 다 적어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막 200개씩 적어오세요. 근데 실제로 한번 재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 애한테 밥 먹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잔소리하는 거를 가지수를 재보면 진짜 70개, 80개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기 사회자님한테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이렇게 70개 말하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 2개만 얘기도 못해요. 한 가지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좀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우선순위가 있는 행동은 집중적으로 많이 말하고 좀 우선순위가 적은 행동은 조금 넘어가지고 근데 또 우선순위가 이런 행동이 많이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춘기 되면 아들들이 샤워를 안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중1 때 샤워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몇 시에 오든 집에 오면 제가 무조건 끌고 가서 시켰어요. 이미 누운 애를 제가 팔짱 끼고 끌고 가서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 고2인데 근데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정도부터는 샤워를 안 하면 지가 찝찝해서 못 자요. 맞아.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좀 중요한 거부터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눈을 대면 다음 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구체적인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사례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세의 남아입니다.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것이 규칙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입 먹고 돌아다니기, 입에 물고 돌아다니기, 스스로 떠먹지 않기, 밥 안 먹고 놀기 등 식사를 지연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솔루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시도해봤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열심히 차려준 식탁 앞에서 식사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만 3세의 남아입니다. 아이가 고집 부릴 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등원 전쟁처럼요. 등원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두 아이를 준비시키고 나가야 할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시와 명령, 짜증과 화를 내며 다그치는 일이 매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상황이 종료되면 또 죄책감도 듭니다. 자기 전에 샤워나 양치하는 것도 매일 신랑이랑 하다 보면 너무 지칩니다. 이런 아까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요. 또 만 5세의 남아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려고 아무리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맞추어도 생활시키는데도 습관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매일매일 당연히 해야 될 식사와 저녁에 잠드는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듭니다. 밥 먹을 때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고 밥 먹을 때 집중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알겠다고 하지만 바로 또 장난감을 만진다거나 자세가 또 흐트러지며 눕는다거나 제한 시간을 줘도 씻는 게 어렵다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이렇게 먹기 싫은 건 아니더라고요. 먹여주면 또 다 잘 먹습니다. 밤에 자는 시간을 정해두고 재우려는 자는 척도 해봤지만 너무 놀고 싶어서 잠들기 싫다면 매일 밤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혼도 내고 소리를 높여 잠들고 혼내서 재운 날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치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와 수면 문제 꼭 바로잡고 싶어요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김용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매 식사 시간, 아침 등원 시간 신랑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오늘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기다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저도 계속 누워있다가 제가 빨리 해! 한번 하면 이제 그때 빡짝 일어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일어났다가. 그래서 꼭 화를 내는 게 마지막 고르긴 하지만 꼭 그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왜 집중마다 제일 힘든 시간은 다 똑같아요. 아침 시간, 잠자기 전에,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이 세 가지가 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 되도록 아까 선생님이 자동화된 반응 이런 말씀하셨는데 몸에 배워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루틴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잠자는 시간이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1번 양치질, 뭐 2번 세수, 3번 샤워,
뭐 4번 잠옷 입기, 5번 엄마한테 뽀뽀하기, 6번 침대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1, 2, 3, 4, 5이 붙여서 1번, 2번, 4번, 4번, 5번을 좀 습관적으로 계속 순서대로 가르치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만들어줘서 욕실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예쁜 그림이나 글씨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1번을 하면 자동으로 6번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체인처럼 일어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또 첫 번째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씩 눈을 되게 가르쳐야 돼요. 아까 이제 조선욱 교수님께서 양치질 얘기를 하셨는데, 양치질 같은 거를 가르칠 때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엄마 입에서 양치질 해라는 말이 나오면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근데 양치질 해라는 말이 나오면 양치질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촉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양치질에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에 이렇게 막 할 때 제가 엄마는 설거지 할 때 양치질해 이렇게 하면 안 하죠. 그치. 가서 얼굴 눈을 딱 마주치고 내가 거기 가서 양치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은 보통 2번 정도까지 양치질해 누구의 양치하자 이렇게 하라 볼게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목욕탕에 가서 양치질 하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잡고 목욕탕에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도 안 오면 그 다음에 치약을 칫솔에 짜서 줘야 돼요. 근데 양치질 하자 그래도 안 오면 양치질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입에서 나오면 끝을 봐야 돼. 그래서 엄마 입에서 나온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몇 분 안에. 그래서 우리 엄마 입에서 양치질 하자가 나오면 양치질이 일어나야 되니까. 네네. 그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게 한꺼번에 10개는 아까, 100개는 아까 말했지만 못하지만 이런 게 한 2~3가지면 애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몇 달에 걸쳐서 완전히 몸을 뱉게 해서 양치질 하자 하면 1번, 2번 이렇게 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루틴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이 습관이 되는 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는 게, 특히 전지 여자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조금 다른 성향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산만해서 좀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 아이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하고 다른 점은 더 말을 짧게 하고 더 빨리 행동으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치? 아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샤워를 가르칠 때 중학교 2학년인데 진짜 제가 공부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정말 샤워를 끝까지 엄마가 말하면 이게 1시간, 2시간 할짝기를 시켰거든요. 네, 진짜 샤워를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때부터 지금 알아서 잘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육아를 훈육을 해야 될지 또 2가지 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 남아입니다. 제가 전화하거나 어른들이 이야기 중일 때, 이거 진짜 공감돼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아이는 어쩌죠? 만 1세 여아입니다.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되면 고집과 떼부림이 나아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점점 더 자기 주장이 거세집니다. 네, 예로 길을 가다가 응가를 했는데 불편해서 당장 벗으라고 하면 응가해서 엉덩이가 불편해? 집에 가서 바로 갈아줄게. 얼른 가자. 여기서는 갈아줄 수가 없어. 집에 가서 갈아야 하면은 지금 당장 불편함에 있는 아이는 지금 해결해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버려서 진을 다 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한 번씩 크게 울어버려서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훈육할 때 목소리 톤과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의 권위를 갖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선미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게 많다고 들었어요. 마음만 읽어주고 행동이 통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한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훈육의 핵심 개념을 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훈육의 핵심은 수능입니다. 수능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떤 체계의 어떤 규칙, 질서에 맞춰서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의 질서나 체계에 맞추는 것. 그러니까 수능, 백종 아니고 수능. 학교에 딱 갔더니,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여기는 8시까지 안 오면 아주 혼나. 이제 더 조심해서 가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능하는데 지금 이제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전화할 때는 너가 끼어들지 마.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평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얘기할 때 얘가 끼어들면 왜 이렇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엄마 뭐 어딨어? 그러면은 그 거기 있어. 이렇게 되면 얘는 아무 때나 자기가 엄마한테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사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얘가 말을 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화할 때는 안 되고 뭐 할 때는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애가 된다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얘한테 이제 시켜야 되는 행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부모의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자,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이땐 이렇게 해야 돼를 일일이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의 정의는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양치를 하기 싫어해. 그럼 얘가 원하는 걸 해주면 이제 양치를 안 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얘가 썩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양치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싫어도 엄마가 이러이러한 거를 알고 너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넌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지켜야 될 게 뭉뚱그려서 하나여야 돼요. 하나.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리면.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 이런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너한테 뭐 하라 할 때 뭐 하고 뭐 하라 할 때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리지가 아니라 자, 지금 그만 말해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지시하는 쪽으로 말을 할 때 아빠가 제재하는 말을 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른들고 전화하는데 끼어들어 뭐 이렇게 해봤자 평소에 얘가 계속 끼어들게 해주면 이건 되게 불합리한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 때 끼어들고 옆에서 끼어들면서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할 때 하지 않는 거야 할 때 얘가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듣게끔 그렇게 순응해야 돼. 엄마가 하는 거는 규칙이고 지켜야 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인지 발달이 되고 어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약간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상황이 있어. 이때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지시를 엄마가 하는 말로 그냥 하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그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 그리고 얘가 그 말을 이해하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세요.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말과 행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자동화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아이들 키울 때 제 눈빛을 보면 애들이 이렇게 주춤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렇게 해. 딱 눈빛이 아닌데 하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딱 제 말을 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핵심이에요. 수능은 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규칙을 습득한다는데 집 다르고 어린이집 다르고 학교 다르고 군대 다르고 사회 다릅니다. 이걸 다 하나씩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근데 감각에 대한 거거든요. 어머나 뭐 여기가 촉촉해, 여기가 까실까실해. 기저귀에 똥을 싸서 불쾌해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 엄마 똥 묻은 차 다니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고집이 아니라 감각의 문제예요. 감각이 불편해. 그래서 애들하고 최대한 마찰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감각은 빨리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도 등에 까실까실한 거 꼭 떼야 되고 속옷은 어떤 경우에 뒤집어 입어요. 이 솔기가 몸에 닿으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빠타를 부려 예민하게? 너의 피부와 나의 피부가 다른 겁니다. 너의 우둔함과 나의 섬세함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지금 당장 불편하거든요. 근데 1세는 참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근자근 얘기하기보다는 얼른 들고 안아서 알아서 엄마가 해줄게 하고 적어도 서둘러야지 엄마에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아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보네 해갖고 더 울게 돼요. 그래서 감각의 문제는 어느 시기까지는 그냥 인정을 수용해주고 떼주고 고무줄 바지 입히고 그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